자, 23쪽 여섯째 줄. 만약 마음의 본체가 있다면 가령 내 손으로 내 몸을 찌를 적에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은 몸 속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몸 속에서 나온다면은 몸 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밖에서 들어온다면은 먼저 얼굴부터 보아야 할 것이니라. 자꾸만 이제 심신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죠? 몸, 마음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마음 공부하잖아요. 마음 공부하는데 절에 가니까 마음 공부만 시킵니까? 몸부터 부립니까? 절에 가면 다 몸부터 부립니다. 왜냐니까 몸, 마음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심리 치료로 따지면은, 인지 치료를 할 것이냐, 행동 치료를 할 것이냐. 우리가 누구 만나면 여러분들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지치료죠. 인지치료.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대로 해요. 자기 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태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치료를 하죠. 그런데 인지치료나 행동치료로 다 안 되는 게 왜냐니까 사람들은 정서적 문제가 있었을 때 인지도 왜곡되고, 뭐냐면은 행동도 삐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 치료를 하죠. 정서적 치료를. 그래서 뭐 정서적, 합리적, 정서적 인지 치료를 한다든지, 그다음 뭐 스키너 같은 사람들은 행동 치료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사회관계의 입장에서 아들 같은 사람, 사회심리학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하고들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은 몸을 고쳐야 될 건지 마음을 고쳐야 될 것인지, 몸과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문제가 몸과 마음을 지금 딱 조금만 따로 놓고 보는 문제라서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몸과 마음을 따로 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온이라고 해. 색수상행식. 설명하기 좋게 분류를 해놨지. 색은 색대로 쫙, 뭐냐면은 분류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어, 이렇게 떼낼 수 있고, 수는 수대로 떼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오온이라 그러잖아. 오온. 선풍이 좀 다르죠. 그래서 바깥은 가을인데 안쪽은 아직까지, 응? 제일 낮은 곳처럼, 예, 됐습니다. 됐. 바람만 불면 돼. 밤에는 자는데 춥더라. 문 닫아놓고 자는데 추워서 요즘 같은 날 한절기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가을 오는 느낌이 착 생기니까 좋긴 좋아요. 그래서 가을에 무엇을 하지 탁 했는데, 며칠 전에 학장님 와가지고 자기 뭐 헤어질 결심을 받다나 영화가 좋더라고. 나도 화요일로 당장 가서 봤지. 잘 만들었대. 어,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는 그 제일 그냥 수월하게 들어오더라고. 그 양반 영화는 좀 막 잔인한 것도 있고, 좀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한 영화들이 참 많죠. 불편한 영화들이 참 많은데, 이거는 볼만합니다. 볼만하고. 그래서 잘 만드네 하고 이제 보고 갔죠. 어, 아유 그냥 탕웨이하고 박해일하고 난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니 손만 잡대니. 자, 그래서 뭐 잘 보고, 자 어쨌든 선풍기 트는 동안 또 여담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나눠지지 않죠. 이제 그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야기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죠. 우리가 뭔가 분별해낼 수 있으면 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무아라고 이야기 안 하겠잖아요. 분별해낼 수 있으면 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해낼 수 있으면 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한정지으려면 내 몸뚱아리 속에서 한정지으면 좋겠지만은 한 나라는 것은 공기 없이 못 살잖아요. 물 없이 못 살잖아요. 어. 나보고 오늘같이 공부하는 날 없이 절에서 그냥 기도만 해라면 난 못 살아요. 그럼 왜 못 살냐니까 아, 그냥 뭐 나한테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부처님하고 내 속으로 마음만 대화를 해도 그것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그 전달된 것이 나한테도 울림이 있고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재해석되고 의미를 가졌을 때 그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공기에 있어요. 밖에 있다면은 물에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한 돈에 있어요. 지위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그래.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예?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뭔가 그 한 조건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필요에 해당되는 것이지 충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루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눈은 보는 것이며 마음은 아는 것으로 마음은 눈이 아니거늘 본다고 하시면 옳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말꼬리지. 이런 저자에서 한번 탁 지워봐요. 본다는 것 안에 이미 안다는 것이 깔려져 있는 거죠. 듣는다는 것 안에 안다는 게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눈이 보는 것, 마음은 아는 것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눈만이 볼 수가 있다 한다면은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문이 사물을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이 있으니 마땅히 물건을 본다고 해야 되겠구나. 대답도 격조 있는 대답은 아니죠. 만약 물건을 본다면은 어찌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이지. 감각기관이지. 그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는 않죠. 충족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눈이라는 게 왜 있어요? 눈이라는 게 생명한테 생긴 게 햇빛이 생명의 유래이기 때문에 눈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어떻게 빛을 어떻게 하면은 뭐냐면은 빛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눈이 생겨. 빛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기 위해서 눈이 생겨. 생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은 눈이라는 것이 아는 것에 있었어요. 살려고 있는 거야. 살려고 있는 거야. 이 중세시대 때는 뭐냐면은 가지지 못하는 거죠. 눈이라는 것은 그리고 감각기관은 다 살려고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자기 그 생명체의 능력을 다해서 이루어진 게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기 하는데 유리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감각기관이 있는 거죠. 뭐 여기서는 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나나 또 너의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만약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실체는 하나냐 여럿이냐 지금 내 몸에 가득하게 퍼져 있느냐 가득하게 퍼져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음이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몸 안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찌르는 이야기 나오고 뭐
하는데 감각을 느껴야 되니까 몸 안에 있죠. 마음이 몸 안에만 있어요. 가을이 되면은 저 앞에 느티나무도 살랑살랑 잎이 변해가면서 예? 바람결에 춤추는 모습이 달라지잖아. 그래 촥 보고 있으면은 요즘 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촥 보고 있으면은 시간 잘 저 나무만 보고도 두세 시간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왜냐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우리가 어떤 단순한 동작을 계속 보면 지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 지루하지가 않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 보고 시간 쭉 지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냐면은 사색도 할 수가 있고, 예?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추억의 한 장면도 나올 수가 있고 하는 거 저게 모티브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에 예? 내 안쪽 마음이 있는 거요. 오만 거 다 꺼내는 거야. 오만 거 다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감각을 느끼는 마음도 있지만은 마음은 현재 안에만 묶여 있지도 않고 과거로 나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 미래에 전혀 없을 만한 회개한 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상상해낼 수 있는 것도 마음이죠. 헤어질 결심은 상상이지 그런 일이 있겠나? 예?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아유 마지막에 그 누구야? 안개 속에 하는 정훈이 노래 막 나오는데 막 여자 관객들이 일어나지 못하대. 자기 마음에 그냥 탕웨이 마음이 그냥 감정이입이 됐는가? 그냥 탕웨이 상대인 박해를 생각하니까 집에 있는 남편들이 싫었는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나도 클로징 음악을 다 듣고 나오려는데 아이 그냥 시달리 빨리 오라고 그냥 문자가 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뭐 라디오나 이런데 말로 5번하고 예? 그뭐 안개 속에 째고 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정서를 많이 건드리는 거. 얼마나 그게 사람들한테 여운이 있는가. 헤어질 결심 대본이 그거 뭐야 베스트셀러 2등 3등이에요. 사람들한테 여운이 있는 게요. 안 봤어요? 봤죠, 그죠? 아, 무덤덤했구나. 여운이 있었어요? 에? 못 봤어요? 못 본 사람들은 집에서 봐요. 지금 뭐냐면은 다운해서 볼 수 있는 그게 돼 있으니까 그래 보는데 뭐 그게 여운이 있는가 봐. 근데 뭐나 그래 뭐 그렇습니다. 뭐 내가 뭐 영화 이런 거 분석적으로 보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도 형 사랑 감정을 저래 베베 꼬아 놓네 라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삶 이런 거 이뜻서 여가 설명 이게 안 되니까 제쳐놓고 내가 이 녹화만 하면 설명 시큰하겠는데 합시다. 자 그럼 또 스포가 되니까 뭐 재미없고 어쨌든 뭐냐면은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뭐 그게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마음이 어떻게 지속에 있겠냐고. 지속에만 있으면 짝사랑이지. 그 방금 사랑은 하는 마음, 주는 마음, 발산하는 마음이랬잖아. 그럼 마음 밖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자꾸만 가느냐라고 하니까 몸과 마음을 자꾸만 따로 보고 마음이 먼저다, 몸이 먼저다라는 논의에 대해서 다 부정해내는 그런 작업의 일환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몸이 하나라면 내가 손으로 한 팔을 찌를 적에 사지가 다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이제 옛날 사람들 생각이지. 몸이 이렇게 탁 찌르면은 사지가 다 알아야 돼요. 여기 척수해 가지고 감각이 알아. 감각이 아니고 요즘 이제 신경학이 발달했으니까. 만약 모두가 함께 깨닫는다면은 찌르는 데가 따로 없거늘 다 안다면은 뭐 이게 어디 찔른지 어떻게 알아? 이걸 특정할 수가 없잖아.
만약 찌른 데가 따로 있다면 내 몸이 하나라는 것은 자연 성립될 수 없느니라. 자, 만약 몸이 여러 개라면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어느 것이 내 몸이냐? 마음이 밖에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뭐 한다면은 몸이 여러 개잖아. 이 마음 저 마음 다 연결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만약 온몸에 가득 퍼져 있다면 앞에서 찌르는 경우와 같은 것이요. 온몸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 부딪히고 다시 발에 부딪혔을 적에 머리에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발은 몰라야 할 것인데 지금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은사는 초기 불전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왜 이렇게 참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쭉 우리가 읽어가면은 결국 마음이 뭐냐면 뭔가 분리될 수가 없고 어떤 생멸만 바라보는지 말고 생멸의 다른 생멸만 바라보지 말고 뭐 쉽게 이야기이고요. 죽비 소리 났죠? 죽비 소리를 들었어요. 고요를 들었어요. 에? 죽비 소리를 들었어요. 고요를 들었어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죽비 소리를 들어 알았어요. 죽비 소리를 들어 고요를 알았어요. 달라지죠? 어, 죽비 소리를 들었어요. 고요를 들었어요. 하면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눈은 보는 거라며. 마음은 아는 거고. 그럴 때 죽비 소리를 들어 어? 알았어요. 죽비 소리를 들어 고요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조용한 이 공간 안에 죽비 소리만 탁 나니까 아 공간은 고요하다. 그거 말고 여러분 마음의 소리 들었을 때 죽비 소리를 자 쳤는데 계속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죽비 소리를 듣고 안 고요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요 장난하는 거야.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죽비 소리는 생멸이지만은 죽비 소리를 듣는 성품은 불생불멸이다. 막 이거 가지고 대단한 깨달음이 있냐? 뭐 이래. 말짱.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근데 글을 써야지. 예? 죽비 소리 한 방으로 어떻게? 너 불생불멸 알았다 이러더니. 색깔 소리.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자, 죽비 소리에는 죽비 소리에는 죽비 소리만 있어요. 고요가 있어요. 고요도 같이 있죠. 죽비 소리만 있을 수가 없지. 고요도 같이 있지, 그지? 그래서 죽비 소리는 고요와 같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본 마음과 같이 있다. 생멸의 마음은 불생불멸인 본 마음과 같이 있다. 예?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고상해지잖아. 지금 더 끌어올려. 더 끌어올리면은, 자, 죽비 소리는 성이지, 성. 소리. 에? 소리 성자, 성이잖아요. 성은, 성은 공해요, 공하지 않아요. 죽비 소리는. 어, 공해요, 이런 거 딱, 그러니까 공해요 딱 하잖아요. 죽비 소리는 공합니다. 어. 자, 공하기 때문에 죽비 소리가 들리지. 이미 베이스가 공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 예? 소리를 듣는 성품 안에는 이미 공한 것이 있지. 예? 그래서 색은 공이지. 공은 색이지. 색과 공은 다르지 않지. 이런 반야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현실 안에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불교를 요거로 따라들여. 그러면 안 돼. 왜냐니까 마음은 고요해요. 내가 고요할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고요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어요. 고요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어요. 고요하다는 것은 내가 고요한 걸 확인해 봤어요. 그것을 고요라고 단정 짓잖아. 마음이 고요라고 단정 짓잖아. 그러니까 고요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고요한 것하고 공한 것하고 같아야 될 거잖아. 같아야 될 거잖아. 자, 공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능동적일까 수동적일까? 공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고 공이라는 것은 고요라는 것은 능동적일까 수동적일까? 고요라는 건 수동적이죠. 고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림 그릴 때 백색 도화지는 능동적일까 수동적일까? 예?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의 작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화지로 고요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즉 다시 말해서 고요만 하다면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수동적인 은사를 받아들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수동적인 은사를 받아들였다가는 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업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 공하다는 것은 아까 소리 입장에서, 고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수동적이죠. 그죠?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공은요, 모든 창조의 시작입니다. 공하다는 것이 모든 창조의 시작인데 그 공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안 그러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일까?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능장, 소장, 집장했잖아요. 어떤 자료들도 무한정 있는 것이 공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요라고 하면은 소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소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고요해요. 안 그러면은 죽비 소리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예? 다 뭐냐면 집장돼 있어요. 집장돼 있어요. 다 집장돼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은 이 소리에 대해서 대응해서 다 각기 다른 마음을 하죠. 왜? 집장돼 있는 것을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를 다르게 들려 알거든. 예? 그래서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하다는 것은 공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않았.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가능성도 있, 그죠? 예? 공하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간을 봐더라도 우주 안에
우주 안에 뭐 몇 프로가 뭐 질소라며. 응? 80%가 괜찮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원소들이. 그 원소의 상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 상태는 의미가 없죠. 그 원소의 상태들이 어우러져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 원소들이 어우러져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은요, 각기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 공간 보면 좀 물리학 보면은 예? 재밌는 게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왜곡돼 있잖아. 우리가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3차원 안에서 인지하는 거. 3차원 안에서 인지하는 거니까 어?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우리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중력에 의해서 왜곡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저기가 빛으로 에? 한 백광년이 떨어져 있다. 에? 백광년, 100년 정도 빛이 날아와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렇게 보는 것은 직선의 거리에서 보는 거지. 직선적 느낌에서. 근데 빛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빛이 100년 왔는데 직선으로 와. 꼬불꼬불 와. 꼬불꼬불 오면은 저 별은 저 멀리에 있을까? 바로 내 옆에 있을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게 뭐냐면 공간 왜곡입니다. 내가 관측은 실제로는 빛이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왔는데 내 눈은 어떻게 봐요? 이 꼬불탕꼬불탕을 직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직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100년, 백광년 직선으로 막 생각해서 백광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지 않고 바로 옆에 수 있다는 게 요즘 물리적 세계관이죠. 어, 그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관찰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우주도 이 우주라는 것도 우리가 관측하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것이 이래 왜곡되잖아. 우리가 빛의 세계는 절대 세계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빛조차도 절대적인 빛조차도 이렇게 왜곡돼서 오는데 지금 내가 수행신고사라고 거리는요. 여기서 우리 자로 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는 중력이 없잖아. 예? 근데 보세요. 물리적 중력은 없지. 수행신보살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요. 그 저기 앉아 있으면은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만나기 거북해. 그러면은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누가 멀어요? 너무 가깝지. 저걸 어떻게 외면하나? 저래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밖에 안 보이지, 지금. 다른 거 보일 거 아무것도 없지. 야, 이 자리 어떻게 그냥 서로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속이 편할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멀어요,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 거지. 근데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이 하는 강의는요. 멀어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조금만 눈 침침해지면 얼굴 안 보인다. 이 거리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아무 그냥 감정이 없는 거리잖아요. 마음 안에 중력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력의 상태는 어때요? 중력이라 할 만한 심력의 상태는 어때요? 고요하다고요? 누가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다고요? 공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은 예? 내 마음이 어디에 뭐냐면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즉 행, 12연계로 하면 무명, 행, 식 하잖아요. 행, 업입니다. 업. 행업, 업입니다. 그 업이 어느 상태냐에 따라서 식은 달라집니다. 식이란 것은 자기관념이에요. 나거든. 그러니까 그 업이 어느 상태에 따라서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나입니다. 행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행에. 그렇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저 이 소리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은 고요하죠.
소년에 관한 죽비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년의 원에 우리 그 교화 담당하는 사람들 다 그 소년원 소녀원들은 싹 다 무슨 학교 애들이 청소년이니까 학교 수업을 그거 뭐야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죽비를 들고 탁 따가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 떠들고 그냥 말씀 부릴 때 참선시킨다는 거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 왜요? 그 참선이 버리면 되겠어. 참선하는 게 버리면 안 되잖아. 참선이 인간이 꼭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바뀔 수 있는 어? 그런 동작이고 그런 시간이라고 알려줘야지. 얘들은 이거 딱 들으면은 또 참선해야 돼. 그래 탁 입 다물고 이제 탁그 뭐야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가보자 들어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 소리 듣는 거는 죽비 소리가 고요로 들리겠어. 어? 또 왔네 또 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요해 있지 않느냐. 추측. 자기 나름 그 나름대로의 지난번에 우리 법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아리아라고 이야기했겠지. 같은 대승불교에서 반야공에서 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공하니까 다 허무에 빠지잖아. 허무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본래 고유한 것 아니냐. 라고 상상은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 본래 고요해요. 각자의 가능성은 업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요. 그 업에 따라 가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죽비 소리 들리느냐, 그게 들어서 너의 마음이 고요함을 알겠느냐라는 뭐냐면은 시시콜랑한 시시콜랑한 말장난에 대응해서 그렇게 불교 수행이나 사람의 해탈이 만만하지가 않다. 만만하지가. 사람은요, 욕계라는 엄청난 심력의 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욕계라는 심력의 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색계라는 매트릭스와 같은 엄청난 어떻게 사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사유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무색계라는 참 허망하기도 하고 바래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 예. 그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을 때 막 믹스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은요. 제공된 자료에 비해서 완전히 이상한 결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죽비 소리나 듣고 난 다음에 뭐 고요하다 안 하다 마음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지금 따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이 능경을 쭉 읽어보면서 뭐냐면은 어릴 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영감도 받고 이랬는데 하는 게 능경에 너무 개정해 해가 없다. 해 맞냐? 단순히 그냥 뭐냐면은 반야를 갖다 현명함 정도로 생각하는데 반야는 현명함이 아닙니다. 반야라는 것은 예? 해탈한 자가 세상을 선택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런 해탈한 자가 해탈의 덕을 쌓는 게 반야입니다. 반야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개정해 사막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돌이를 따르려고 애를 쓴 흔적들은 뭐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은 죽비 소리가 고요와 같이 있다면은 죽비 소리는 진여요, 생멸이요. 죽비 소리만 들릴 때는 생멸입니다. 근데 고요와 같이 있으면요, 진여가 되죠. 예? 뭐, 요 정도의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은 그 정도 이야기.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좀 모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아까 그냥 갑자기 죽비치 가지고 그냥 고요를 뭐냐면은 들어 아느냐 하니까 한순간 또 들 뻔했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틀도 같으면 벌써 날아가àn 구름 타고 다녔죠. 아닙니다. 자, 이거 어디고?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된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들었사온데 부처님께서 문수 등 여러 보살들과 함께 뭐 아까 반야신경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약간 보너스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공을 가능성으로 계속 새기는 게 제일 편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색즉 시공, 색이라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의 공즉 시색. 다시 뭐냐면은 그 가능성의 결과로 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능성. 내가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늙어감에 있어서 신세 한탄의 가능성도 있고요. 예? 신세 한탄의 가능성도 있고 늙어가면서 감사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감사해.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픈데 아이고 그냥 다리야 그냥 이거만 아니면 내가 살만할 건데 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유 그래도 그냥 이 다리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끌고 다녀가지고 이만큼 살았구나 고생했단다 라고 감사의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할래요? 하니까요. 밤에 잘 때 그냥 아플 때는 아이고야 내 다리만 아닌데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아니 어떻게 아이고 했는데 아니 차라리 그냥 다리 없는 게 더 낫겠네 라고 뭐냐면은 할 수도 있으나 아니 어떻게 그 다음날 그래도 그냥 짚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리 없어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는 게 편하겠어요? 아파도 내 다리 짚고 일어나는 게 편하겠어요? 어. 우리 연정이 나중에 늙어보면 안다. 어. 그렇죠. 그거라도 하나 있는 게 안 편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사람 마음에 이런저런 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야 소위 해서 고요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야 볼이 열반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니까. 유식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아래아라는 거 잘 표현하는 게 능장, 소장, 집장.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 자료라는 것이 한정없이 들어와도 마음은 그 자료를 다 수용할 수가 있고 내가 싫어도 수용될 수밖에 없고 내가 눈 감아도요 다 그처럼 다 들어옵니다. 수용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되는 것, 집장, 어? 가져지는 것. 그게 마음의 근본이라면은 뭔가 원인이 되고 이게 원리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본의 기본입니다. 마음의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은 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업에 따라 그 마음 보따리가
더 풀리는 사람도 있고 덜 풀리는 사람도 있고 어, 그 업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내느냐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가지는 다 심행에서의 내용이죠. 아니 본 마음이 고요한 것 같으면 발심할 일이 뭐 있노? 그냥 가만히 고요하고 말지. 발심해야 돼요. 이 땅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본 마음이 고요한 것 같으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발심은 그때 발심이 아니고 내가 그냥 생멸의 마음에 있어서 고요한 쪽으로 간다고 발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래가지고 발심해가지고 고요 쪽으로 가면은 그게 고요요 죽음이요. 뭐 고요 같으면 현심 이야기한 단멸이나 마찬가지지. 예. 그런 마음 마음다 가지고 있으려고. 여러분 다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 다 봐도 그러게 안 됐구나. 나는 참 그래도 안 됐구나는 마음에 있어서 고요하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 이해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이 중세적 엄청난 함정에 지금 다 빠지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능경 강의가 막 자꾸 이상하게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어제 시다림하고 요즘 나도 게을러져 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참 좋은 게 병원 안 갔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그냥 연보라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은 입간할 때는 연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전부터 있었고 그 연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입간화도 연부를 해달래요. 막 게을러져가지고 아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뭐 장례식장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법당하고 달라서 그렇잖아요. 더구나 또 마스크 쓰고 하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연불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주변 소음하고 또 대응해서 내 소리가 잠못 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부탁이 왔길래 뭐 그 전에 이 부탁한 사람이 내가 강의할 때 아유 그래도 연불은 이건 연불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내 괜히 이야기했는가 하도 부탁하길래 갔죠. 그러니까 잘 하고 또 가니까 또 어떻게 연불을 해주는 게 잘했다 생각하지 뭐. 야 가는데 그냥 그랬을 뿐이지. 오다 보니까 이 동사무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뭐냐 이게 자기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뭐 푸드 어, 뭐 그걸 한다 이거라. 그래서 뭐냐면 기부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딱 받는 순간 이게 조금 뭐냐 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한 심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을 하는 모양이다. 잘 하겠지. 나는 고요하리라. 그게 뭔 마음이냐고. 그러니까 집착할 때만 그런데 그러면 집착할 때만 그렇고 집착 아닐 때 그러한 마음을 조정하는 건 도대체 그건 뭐예요? 본 마음이 고요라며. 에? 그러면 여러분 고요가 중요한 거요. 고요를 깨고 어떤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를 깨고 어떤 마음을 내는 것, 즉 아까 기본의 마음에 있어서 능언경의 시각에 저는 그냥 이렇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음 입장에서 소위 아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지. 그 전에 공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도화지 그림 그리는 걸로 생각해라. 예. 그러니까 그 도화지의 그림은요. 이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저 그림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화지가 그려요. 화가가 그려요. 그림은 화가가 그리잖아요. 화가 입장에서는 도화지가 중요해요. 물감이 중요해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아, 우리 중섭 선생 봐. 담배종이라도 그리잖아. 담배종이에 황소를 갖다 그렇게 그냥 힘차게 연필로 그리잖아요. 우리 그 박수근 아베 보세요. 재료 없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 그림책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림 그려가지고 공책에 그림책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 사람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고요한 마음이 중요해. 안 그러면은 참 돈 없어도, 예? 뭐라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중요해. 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죽은 불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거는 도 아닙니다. 편한 거는. 그 편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경계해야 되고, 불편하다고 뭐냐면 하는 그 마음도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서 오는 생멸과 그 뭐냐면 마음의 본마음 안에서 고요에서의 뭐냐면 중도를 어떻게 지키냐. 중도가 그거로, 중도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도는 여덟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정견부터 해가지고 정정까지 여덟 가지로 중도를 표현했어요. 견해를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견해를 가지네.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가 아니고,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가 아니고, 이 편도 저 편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소위 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무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결정론에 우리가 한 표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무상 속에서 하는데 어떻게 결정론에 정해진 거에, 다시 말해서 운명에, 팔자에 한 표를 주겠습니까? 무상인데. 근데 무상하다고 허무에 한 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떻게 허무에 한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가르침에는 결정, 운명도 아니고 단멸, 허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예? 근데 어느 매 순간에 어떤 지점에 보는 있죠, 결과는. 드러나는 현상은 있잖아. 이 드러나는 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 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아무 축적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허무도 아니라는 것에 한 표지. 그게 바른 견해란 말이고 정확한 견해죠. 그 중도는요, 정확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변에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이런 적합한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막 하도 그냥 입 다물고 참선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입 나불거리면서 그냥 염불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아니 막한 한국 불교 들어와 가지고 한 1000년 정도 그냥 염불하고 참선했으면 됐지. 그만하고 좀 부처님 가르침 좀 읽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이게 안 들어와 가지고 못 읽었다면, 지식이 모자라서. 이제는 다 들어가서 번역도 되고 다 했잖아. 아니고 이제 스님들 제발 치마를 이야기한, 집으로 이때가 평생을 이야기했잖아. 그만하지. 경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이 중거가 있는데. 그랬을 때 뭐냐면은 초기 경전이 번역된 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것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을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옛날 하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막연하게 하는 대로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느경경도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막연하게 받아들이면은 또 이상하게 그냥 넣음 주가지고 그냥 호기합장 해가지고 무릎 고추 세우고 그냥 뭐라 하면서 그냥 참아가면서, 여러분 호기합장 하는 순간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은지 몰라요. 오금이저리 가지고. 그냥 오금저리는 거 아시죠? 예. 다리 지가 나고 그거 참아가면서 이걸 극복하고 막 이걸 입으로 막 극복해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예? 왜 그러는데? 사람이 뭐냐면은 다른 생명체보다 탁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 생각은 현실적 생각도 있지만 예? 추상이라는 엄청난 세계까지 뻗쳐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요. 죽비 소리가 들으니까 고요를 알 수가 있다라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뭐로 들었어요? 추상으로 듣는 겁니다. 추상으로. 추상으로. 그러니까 고요라는 것이 죽비 소리에 의해서 알려지거든. 죽비 소리에 의해서 고요라는 현상을 마음이 고요하다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 고요라는 것을 알려지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알려지는 거에서 추상 이렇게 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40분을 갖다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눈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예? 저것들 서로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몇 초를 하겠어요. 돌고래가 저기 시도 그래 잘 한다면서 얼굴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신호를 보내면서 하겠어요? 안 해요. 이 지금 지구상의 존재 중에서 이렇게 무언가 드러내 놓지 않고 말을 통해서 뭐냐면은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인간만이. 그게 생각의 힘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잘못된 업력에 의해서 자기 이기, 자기애에 의해서 생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 그 왜곡만 고친다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됩니다. 지금 우리 월요일 날 이야기하는 거 새끼 일서는요. 반드시 생각하고 숙고를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어떻게 포기해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 다리가 생각이라는 사유라는 부처님도 정견 정사유를 했잖아요. 어? 사유라는 것 없이 깨달으면 안 된다. 열반으로 나아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최첨단의 시스템이거든. 사유 체계라는 것이. 어, 사유. 아니 여러분 현실적 문명적 사유 체계에서 스마트폰이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이걸 찍어가지고 지금 막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시 보기 하고 이런 세상이 나올 줄 알았냐고. 나 요즘 올리면서 제일 한심스러운 게 옛날에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미국까지 붙였던 게 여러분 오래된 세월도 아닙니다, 그게. 예? 14, 5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야. 저 누구야? 저래 우리 그 등 많이 다는 차선희 보살 아는 사람이 테이프 그거 뭐야 녹음하는 기계 고속복사 그때 당시로 그 170만 원인가 했어요. 그것도 막 사주고 그랬어요. 그거 아직까지 빨빨 새 거다. 지금 어디 다 버리고 없지만은 그게 이제 필요가 없잖아. 카세트 테이프를 안 쓰니까. 그잖아요. 이런 세상이 열리고 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사유. 사유고 그것도 어떻게 추론적 사유를 어떻게 현실화시켜내느냐라는 노력에서 이 문명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문명도 예? 사유 체계가 만들어냈는데 예? 현실적 문명적 사유 체계가 만들어냈는데 아니 우리 지금 소위 이야기한 종교적 사유 체계는 맨날 이렇게 만드는 본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저거 이게 갇혀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운 놈이 안 나타나네. 스마트폰은 빨빨 새 거가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아이폰이고 뭐줄 서서 사는데 야 인간은 어떻게 진짜 대단한 인간이 안 나타나네. 뭐 이렇게 싸구려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어? 얼마나 그냥 마음 안에 정보가 없었으면 그냥 들어도 싹 다 그냥 지식으로만 들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이 인간다움 넘어서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지극한 예? 성찰을 통한
위인다운 그런 쪽으로 안 나갔지. 문명에 싹 다 종속돼가지고 물질 문명이 감각적으로 딱 그게 종속돼가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돈 많은 놈들 싹 다 그냥 좋게 보고 말이야. 나 뭐 하나도 안 좋구만. 이래 이야기하니까 돈 많은 사람도 우리 자리에 안 오는데 나 안 와도 돼. 그거 돈 받고 살았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냥 그 돈 벌까가 어떻게 보면 남을 착취하는 거죠. 서울 시내 지금 집값 뭐야 새값 비싼 게 그게 지가 준 잘라서 버는 돈이요? 다른 사람 노동력 착취하는 거지. 예?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평생의 자기 수급이 건물주 돼가지고 세 받는 거래. 아이고 위인들 나셨다. 그게 무슨 짓이냐고. 다들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다움은 고사하고 저왜 그냥 예? 참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이런다니까. 어? 그래서 그냥 선악분별도 못하는 무엇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아닌지에 대한 그 구분도 못하는 이상한 해괴망측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참무게가 지금 판을 치는 종교적으로 보면 제일 그냥 황망한 세상에 요즘 능응경 강의하고 니까지 강의하기 싫다니까.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옛날에 못 살면 좀 잘 살면 사람들이 기에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잘 사니까 더 이상한 인간들이 더 많이 나오네. 옛날 못 살 때는 그래도 서로 도왔어요. 요즘은요 서로 도와요. 왜 돈 분자 그래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들 그거 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옛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해석까지는 좋았어요. 알려고 탐구하는 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는 인간 상대로 내놔야 되잖아. 실천을 하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더라도 참 부처님 제자다운 예? 일들이 뭐 승려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도 뚱뚱뚱뚱뚱 일어나서 그 존중받아야지. 예?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민주당에 더불어가 없고 뭐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뭐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 하더만은 어. 불교에 부처님 가르치면 부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든지 부처님 가르침에도 돈이에요. 예? 뭐에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유튜브로 뭐 불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진 않아요. 나 이게 녹음해놓고 내 것도 안 보는데 내가 뭐 한 이야기 내가 보면 뭐 좀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더 하겠다 속으로. 다른 사람들 뭐 우리 뭐 잘하는 법륜스님이 법상스님 뭔 이야기 하는지 안 봐요. 왜냐하면 괜히 봐봐야 아이고 내가 아이고 훌륭하시네 이렇게 마음 생기면 좋은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뭐 아예 안 봐요. 안 보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그게 실은 그 묘한 그게 있거든. 근데 불교 말고 다른 거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가 대충 알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달콤하든지 지편 들어주든지 남을 심하게 박살내든지 하는 거 해야 잘 된다는 거 알겠어요. 나는 싫지. 내가 왜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줄 거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욕을 할 거며 나는 세상 사는데 하나도 안 달콤해요. 하나도. 옛날 내 후배들 불교 신문 만드는데 야 너가 그냥 신문에 나온 거로 하면 불국토가 따로 없다 야. 어. 좋은 것만 쓰니까 좋은 것만 좋게 쓸 수 있잖아.
저는 그것만 뭐 불국토지. 그런데 사람들은 달콤한 거 원하지 않지만 내가 달지 않는데 왜 달콤한 걸 내가 달지도 않은 걸 달콤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나 싫거든. 그래서 뭐 이게 이 상황에 안 맞아.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안 숨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유신견, 개금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믿음 갖지 말아봐. 그러면 그것 이외에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자비 이사를 이야기해요. 자비 이사를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써야 될 마음이고 마음이 그런 줄 알겠어요. 내가 써야 될 마음이고 그렇게 쓰면서 서로 관계하는 세상이라고는 그런 낭만이야 당연히 종교인으로서 가지죠.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요 따위는 그냥 저도 안 가집니다. 뭐 고요해가지고 좋겠네. 어이구 나 귀찮고 고요해서 그냥 여러분도 아무도 안 오고 그냥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그냥 막 골치 아픈 일 생기더라도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요즘 내가 고요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그저 원명지가 나한테 그냥 예? 그래서 나 아이고 나 지루하다. 왜냐니까 요즘 절이 너무 안정적이래 가지고 이럴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조용하거든. 그러니까 그럼 집 앞고 이래가지고 못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뭔가 어떤 시도도 해보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삶이지. 예? 아니 오죽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암만 반찬 없더라도 밥하고 김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 밥하고 김치밖에 없다라고 해요. 밥 먼저 먹고 김치 먼저 먹고 밥 나중에 먹고 그죠? 물 말아 먹고 오른쪽으로 씹었다 왼쪽으로 넘기고 왼쪽으로 씹었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맛이 다 달라. 그건 내 자유잖아. 그건 내 자유잖아. 그걸 왜 못하느냐고. 그게 지금 내가 업 안에서 행을 이때까지 업이 식, 숙명이었으면은 숙명이라는 것이 내가 운명처럼 느낄 정도로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윤회하는 것이 행을 엎어치야 될 거다니요. 행을 엎어칠 때 그 행을 엎어칠 때 필요한 것이 식입니다. 아까 식이라는 것은 필요 나라는 것은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나란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행업에 종속돼 있는데 이게 업을 거슬러 가야지. 그래서 뭐냐면은 식이 행을 뭐냐면은 역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반야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선택, 해보지 않았던 노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업을 거슬러 치죠. 그러려면 어떤 뭐가 능력이나 힘이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아니 왼쪽으로 씹고 오른쪽으로 씹으라니까.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속되지 말라고 업에. 예. 욕망에 종속되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 종속되지 말라고. 그 상상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상상을 넘어서 우쭐하지도 말라고. 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경험적 자료나 예? 내지는 나를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복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싹 다 개인적 문제거든요. 개인적 문제. 내가 아니비설신이 색상향 미촉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니비설신이 색상향 미촉법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아니비설신이 색상향 미촉법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공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조정할 수 있잖아. 상대에서 내가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조정될 수도 있잖아. 예? 제어될 수도 있고, 조절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덩어리라니까, 덩어리. 연기라는 것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불교가. 어, 불교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을 나 조조받는데, 그게 조조가 아니고 제적이 왔으면 더 짠했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헤어질 결심을 내 혼자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 옆에 누가 같이 보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게 헤어질 결심 볼 때 벌써 의견 교환해요, 안 교환해요? 교환 안 해도 달라요. 안 그렇겠냐고. 마음이 안에 있어요, 밖에. 지금 여기도 얘기한 대로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어쩌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아, 누구랑 옆에 있었을 때 마음의 자료를 꺼내 놓는 내용이 달라요, 마음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떤 자료가 일어나는가, 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내놓는 마음하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잖아. 계모임에서 나오는 마음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조건에 따라 마음이 다르게 끌려 올라와요. 아이고, 나는 마음의 본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서 여기에서도 평온, 계모임과도 평온. 어, 그래서 회비나 내고 밥이나 먹고 재미도 좋겠다. 어. 분별하지 말라가 네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분별을 통해서 분별해야죠. 사람이 왜 분별 안 합니까? 팩법 하잖아. 분별해야죠. 사람이 그 분별에 사람들이 합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별에 합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분별을 하되 합리성을 갖춘 분별이면 되는 거잖아. 합리성을 갖추는. 그럼 무엇을 합리로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합리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의 업에 의해서 내 개인적 경험이나 뭐냐면 사회적 경험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옳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관에 이해하는 것. 합리라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를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합리입니다. 합리라는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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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한 저의 경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면은요, 이해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에? 당분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 과정까지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게 합리예요. 합리라는 것이 마음 열어라는 게 합리예요. 유신경 경험치의 가치지 말고 마음 열고 있어야 되는 게 합리예요. 어. 그죠? 마음 열고 있어야 공감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랬을 때 지혜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자, 책 하나도 못 나간다 이러다가 큰일 났네. 자, 다시 읽읍시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들었사온데 부처님께서 문수 등 여러 보살들과 함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실 적에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몸속에 있다고 하자니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다고 하면 서로 알지 못하는데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에 있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을 보아서는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그렇다면 지금 서로 알면서 아는 보지 못하니 마땅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갖지 있다. 마음을 마노, 마음을 위냐냐.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안에 있니 밖에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마음은 찢다. 아까 능장, 소장, 집장으로 얘기했지만은 초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찢다, 집기라고 하죠. 집기. 모을 집자 쓰고 일어날 기자. 마음은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일어나는 곳이. 그게 마음이 찢다라는 게. 집기. 부처님은 거기에 어떻게 자기식으로 뭐냐면 마음을 자의적으로 짓는 것을 우리는 만호, 의, 그죠? 의라고 번역해요. 의. 그래서 생각해내겠죠, 그죠? 정보를 모아놓고 정보가 일어나는 곳에서 생각이 일어나겠지. 마음과 접촉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겠지. 왜? 생각은 밖에서 외경에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야 되니까. 생각으로 해석을 하겠지. 생각으로 해석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의미입니다. 의미. 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다. 그다음 밖에서 지금 들어온 자료는 객관적이죠. 그죠? 나에 의해서 지금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량에서는요. 의미로 가면은 나에 의해서 해석되잖아요. 해석되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병지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만호가 달라서 그래요. 만호가 법을 만났으나 법을 만났으나 그 법, 그 법이라는 건 객관성이지. 그 객관성을 만났으나 그 만호에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선풍기 바람 틀어달라 할 때 어느 쪽 맞춰야 되는지 막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찮다 이야기해도 하는 사람은 잘 맞춰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괜찮다 때 딱 바로 끝나요. 좀 더 잘 맞춰주려고 이랬어.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게 괜찮다는 이야기고 저쪽에서는 좀 더 잘 해주려는 이야기고 그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국수 삶으면 요즘은 좀 덜 갖다 주는데 나한테 많이 갖다 주는 국수 좋아하니까 어? 많이 좋아하시는 거 많이 먹으라고 많이 갖다 주는 거 알아. 나 이렇게 먹으면 짜증난다 이거지. 어, 짜증난 말 오랜만에 듣죠. 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주고 싶지. 뭐라도. 지난번에 그냥 뭐냐면은 전해심 그냥 뭐 똥냥꿍 해주는데 보니까 안에 막 새우하고 잔뜩 들었더라. 많이 주고 싶지. 다른 사람들 맛봤는데 새우가 들어갔겠어요? 국물만 찌글찌글 했겠어. 안 봐도 그림이지. 안 봐도 그림이지. 그게 어떻게요? 그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나한테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겠지. 어떤 것을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내가 안 그렇다면 아이 그냥 어디 그냥 국수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주냐고 화낼 수도 있잖아. 화내는 건 어떻게 해요? 나는 단순히 국수 양이 내 양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만 보고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근데 그게 화낼 일이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 10분 아는데 내가 다 먹으면 못 먹으면 드러낼 일이요. 뭐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 어? 근데 그걸 하나 못 맞추냐고 내 양을 화낼 일 아니잖아. 그잖아요. 아니 여러분 쌀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질고 적게 들어가면은 될 거 아니요. 밥맛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진 모양이다. 많이 물었으니까 된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진밥을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구수하니 그냥 입에 넣어둬라. 근데 된 밥이 올 때도 있지. 그러면요. 오늘 치아 운동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지. 그거에 대해서 못 헤아리면 지금 내가 누구 문제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나 누구 가면 항상 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느 식당 가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지가 선택해놓고. 어. 그 식당에 맛있다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 입맛에 안 맞을 뿐이지. 그러니까 식당 갈 것 아니요. 가격이 맞든지 뭐가 맞든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 식당에 맛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그 식당 안 가면 되잖아. 뭔 놈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한번 꼴랑 식당 한번 가놓고 그 식당에 그냥 예? 얼마나 대단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그냥 저주를 그렇게 날리는지. 이상한 인간들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죠? 사량.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마음 이겁니다. 이거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별 버리라고요? 그럼 세상 사는 걸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아니, 절에서 밥 해주는데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이래주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분별하지 말래매. 와, 분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들 하지 말자. 분별은 제대로 하자. 제대로는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예? 내가 그만큼 마음을 열고 그 앞에까지 나아가 보느냐? 아니고 마음 닫고 어떻게 내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예? 분별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분별의 내용. 내가 어떻게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더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 말자고. 어. 그래서 찢다, 마노, 이냐냐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다 있는 마음이고. 예. 아니 안온하고 적정한 걸 어떻게 알아요? 분별도 안 하는데. 분별하지 말라며. 예? 그러니까 이런 언사 같은 이야기들은 바보고 아까 얘기하기는 우리 지금 지난번에 성가 내지는 중국에서 왜곡된 본무의 문제, 예? 참인이 거짓이냐 하는 예? 참 거짓의 양단의 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중간에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읽어보고 너는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은 반드시 막연한 것이 아니어서 있는 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중간을 찾아보아라. 중간이 어디냐? 따로 장소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찢다 마뇨 위냐냐 했을 때 찢다 내가 부처님처럼 경험을 못한 겁니다. 정보가 없어요. 마노 내 생각이 그만큼 역동적이거나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인 거나 떨어지는 겁니다. 연습해야죠. 만호도. 의도 연습해야 되겠죠. 어. 아까 우리가 자동의 하면은 제일 문제가 자동적 사고지. 자동적 사고에 의한 인지 왜곡의 문제 같으면은 이 자동적 사고 햄버릇을 어떻게 하면 사고 즉 사유의 패턴을 달리하느냐 사유의 패턴을 달리하느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곧 추석인데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서 추석은요. 추석이야말로 꼰대들의 날이지. 남아야 해가지고 딱 먹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유교식 제사는 뭐 제사는 그냥 순서 뭐 길지도 않은데 예? 여러분 제사할 때 보니까 추모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절차 따지는 것 같아요. 유교식 제사는 저거 추모하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어. 왜냐니까 그래서 그냥 저거 차라리 절차 따지고 가게를 자기 집안의 계통을 어떻게 하면 확립하느냐가 유교 질서의 핵심이잖아. 그거 한다고 막 다 모여갑니다. 요즘 그리 제사 지내요. 돼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만은 연휴가 기니까 어디 놀러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면 안 되느냐.
예?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러 가서 제사 지내면 되죠. 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귀신도 좀 놀러 가봐야지. 맨날 왔던 집 또 와나. 귀신이 있다면 놀러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귀신이랑 고기 산적 먹기 싫다. 내가 귀신이라면은 맨날 오늘 내가 망고 올리는데 귀신이라면 좋겠냐고 맨날 그냥 똑같은 과일 올리면은 예? 좋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피자 시키라. 귀신도 피자 먹어야지. 아니고 귀신도 외식하고 싶잖아. 외식하는 데 가가지고 다들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잘 먹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게 더 나아. 언제 이게 불규칙 사유입니다. 뭐 차례 지내고 뭐 지내고 뭐 지내고 뭐 할 일 아니잖아. 어떻게 내 부모 조상을 더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멋진 추석이 어딨냐고. 전통의 날에 대해서 이래 이야기하면은 집에서 남편들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인상 팍 쓸 거거든. 그게 유교적 가부장의 잔재입니다. 잔재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민족도 세상에 앞으로 30년 더 지나면은 숫자 딸려 가지고 다문화한테 숫자가 진다 그러고 100년 지나면 없다는데 뭘 그 이전에 벌써 추석 없어져. 목사들 바라는 대로 돼서 좋겠다. 목사들이 제일 패배감 느끼는 데가 추석 때 100만씩 1000만씩 움직이면 패배감 느낀다고 합디다마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이런 문화도 바뀌는 거 아니요? 세시풍속도 그때그때 바뀌고 내가 봤으면 오빠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줄 알았나? 오늘 뭐 사탕 설명하고 초콜릿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게 그냥 와가지고 우리 문화에 자리 잡을 줄 알았냐고. 예? 내가 부산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해가지고 뭐 부산 남자들 집에 들어가면 하는 소리가 있잖아. 아들은 밥 먹자, 자자 이 네이티브 스피커로 듣잖아요. 뭐 그런 문화에서 뭐 꽃 주고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간지럽지. 어. 근데 이 생각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제가 꽃을 좋아해 보려고 막 이랬는데 잘 안 되는데 요즘 나이가 들었는가. 명륜도 사오는 꽃이 좋더라고. 이게 세상 세월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잘 가면서 뭘 막 가면서 불교는 고답스럽게 맨날 그냥 요래 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절도요. 절도 불교 공부도 요즘 우리 유튜브 하면은 계속해서 남자들이 6대4야. 남자들이 6이 됐습니다. 보기를. 이 남자들이 숨은 뭐냐 불교에 궁금해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절에 오기는 좀 못하고. 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또 가서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 종교라는 게 장면에서 머리 숙이고 해야 되잖아요. 머리 숙이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자기 이익 있다면 머리 넙죽 숙이는 게 남자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의리는 여자들이 돼 있어. 자기 이익 관계없이 어떻게 의리를 지키려는 게 여자 같으면은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한 융통성 굉장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한테 그냥 괜히 뭐 머리 숙이는 거는 싫어서 종교 장면에 잘 안 옵니다. 뭐 모든 종교가 여성들이 더 많고 남성들이 적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교 궁금해 하잖아. 그래서 바꾸신단 말이야. 내가 남성들은 이야기할게. 빨리 도톨라지 마세요. 당신들 자다깨나도 도연 안 돼. 뭐 요 유튜브 보면서 저 유튜브 보면서 요거로 해가지고 내가 불교 지식 더 많이 할까. 사회생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개조라는 것은 해탈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 사람은요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 생각하는 패턴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인식 체계에서 인식 체계 바꾸면요 손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따박따박 따지면서 노후 설계하는 게 이기겠어요. 요즘 막 심지어 뭐 노후 설계를 이래야 저렇게 해라 강압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그게 이기겠어요? 노후는 자유로워야 될까요? 대다수의 남성이요. 예? 노후 하면서 쓰도 못하고 발발발발 뜹니다. 아이고 다 죽어라 이 남자들아. 등신들. 그러지 마 제발. 젊었을 때 기백으로 해야 당신네 부인들이 그것 반해서 산 거야. 왜 지청구 먹고 그냥 집에서 돈 가지고 덜덜덜 뜨냐 바보들아.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야. 몰라요. 왜? 노후? 지금 늙어가고 있는 가정에 후라는 뒷일이잖아. 와, 뒷일 걱정하면서 지금 배 그냥 바닥바닥 뜨는데. 예? 괜찮아요. 좀 쓰도 누려도. 그래서 많이 다니세요. 뭐 사달라고 좀 사줘도 당신들 안 굶어 죽어. 대한민국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걱정들 하지 마시오. 하니까. 내가 우리 보살들한테 이야기하잖아. 아, 집 파라고 만다고 이고 있을 거 들고 있을 거. 새끼들한테 물리주고 누가 좋아할 거라고. 괜히 그냥 그 택도 아닌 거 물리주고 가지고 집안 싸움 나게 하지 말고 싹 쓰고 가 그냥. 바보들 같이 인생 살아. 그러니까 불교가 되면 안 되지. 불교는 출가를 전제로 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세속적 삶의 단절이에요. 당신들이 세속적 삶을 단절하지 않고 그대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가 되겠어요? 도튼다고? 아이고 착각들 마시라. 그러면서 그냥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면서 이 스님 잘하나 저 스님 잘하나 너가 평가해봐야 예? 그 평가는 그냥 너가 하루만이야. 참 남자들이요. 집에서만 처있지 말고 나와서 절도 좀 해보고 이 바보들. 인생 바꾸라고 인생. 아니 나머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화끈하게 살다 가야지 좀. 화끈하게 사는 거 별거 있나? 우리 저리 와서 그냥 머리 깎아가 나랑 같이 살아도 되고 여보라고 살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진지하게 하세요. 유튜브에 대면 해가지고 요것 잘난 봐놓고 또 마치 그냥 다 봤냐 다 했냐 남자들 다 그러거든 잘 그러거든. 그러지 마시라. 남자들 욕하니까 이제 또 싫어. 보살들도 마찬가지. 보살. 그냥 어떻게 하면 지 새끼 챙겨주려고.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 여러분들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인생은 여러분 삶이지 남편의 삶도 아니고 자식들의 삶도 아니라.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 인생이 다 어떻게 투사되고 남한테 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불만이 쌓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복당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충분히 그래 사셨으니까 자기 인생대로 사세요. 자기 인생. 그게 맞습니다. 자기 인생 별거 있어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때까지 내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해보란 말이에요. 예? 아, 그냥 밥 짓는다고 머리 안 쓰고 살았잖아, 그냥. 시간 보고 살았어, 시간 보고. 머리 쓰고 살았어요? 시간 보고 살았지. 그 시간에 맞춰 예? 루틴대로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월요일날은 큰 딸내집 가고 일날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 짓들 하고 있나 있네 바보들. 그게 마치 그냥 대단한 과업이나 누리는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제발 생각들 좀 하고 살아라고 생각들. 그러니까 남편들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유하려는 거는 사유하려는 건 책 읽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 좀 들어야 된다니까. 자기 경험하고 다른 경험 좀 해봐야 된다니까. 개몸해가지고 어디 멀리 다니면서 그냥 여행들 다니지 말고 진짜 여행 가려면 진작에 어? 다니고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 많은 여성들이 했을 때는 뭐냐면은 50대 미만 말고 걔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또 올리원 자식 하나 낳아놓고 또 애증 하지만 하더라마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만 55세 이상을 참 가련해 사는 것들 보면 그러는 것이 아파트가 올리려고 맨날 그거 쳐다보지 말고 바보들아 인가배 그렇게 왜 살아 진짜 서울 살려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의
좀 풍모를 가져. 강남 살려면 강남 살만한 풍모를 좀 가지라고. 이런 바보들 같은 그냥 그래 살면서 그냥 저거 잘 산다고. 내가 보는 내가 참 애처롭다. 하긴 뭐 저것도 지금 내한테 이래 요구하니까 애처롭다 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 듣고 가만히 있나? 그러기나 말기나. 오늘 최초로 뭐냐면 여러분들 말고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봤네. 자, 그래서 25쪽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죠. 만약 따로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할 곳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할 곳이 있다면 이는 일정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이라고 표시했을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표시한 그 자체가 이미 혼란스러우니 마음도 따라 혼란해지리라라고 뭐 수준 낮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뭐제이 정종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가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야신경 안에서는 이제 오늘 결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야신경이나 반야경을 잘못 읽었을 때 공이라는 것을 최상위 개념으로 놓으면 안 돼요. 우리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미설신이 뭐 해가지고 연기까지 부득 뭐 이렇게 하니까 공이 제일인 줄 알고 공상 제법의 공한 양상은에서 공이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쓸 때는 색이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말해서 색이 훼손돼요, 안 돼요? 훼손 안 됩니다. 즉 색은 공과 대등한 예? 대등한 개념이지 공 아래의 개념이 아니라고. 예?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지금 여기서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지는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심진여문이나 심생멸문 했을 때 진여문의 내용이 진여문의 가치가 있고 생멸문의 가치가 있고 그것에 있어서 생멸이 진여문보다 천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왜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의 문제는 생멸문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진여문에서는 고의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고가 멸해서 생멸이잖아. 멸해서 뭐냐면은 열반이 증득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반이 증득되는 데까지는 진여문이에요, 생멸이에요. 생멸문에 해당됩니다. 열반이 증득되는. 왜 그러면은 열반이 증득될 수가 있느냐? 생멸문이 진여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멸문에서 열반이 증득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본마음, 참마음, 견성 이게 끄달릴 일이 아니라니까. 사람 마음의 기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누구나 다 어떻게 기본은 찌따, 마노, 위냐냐, 능장, 소장, 집장 하라는 것들이 다 이건 무슨 뭐 유식 불교에서 새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열애장 뭐 불성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부처님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에서 사람 마음은 싹 다 기본이에요. 사람 마음은 누구나 낫지. 있다 마노 위냐냐 능장 소장 집장과 같은 아래야 내지는 열애장과 같은 열애가 될 가능성 불성과 같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 기본 가지고 완성되지는 않잖아. 기본은 기본일 뿐이지. 그 기본은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영역에서 확보해 놓은 공유의 자산이야. 공유의 자산. 그 공유의 자산 위에 부처가 되는 것은 그 공덕이 올라가야지. 부처의 공덕이 올라가야 된다네. 에? 두드러진 모습으로 세상에 분별로 드러나야 되잖아.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의 공덕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것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공덕이 올라갈 수 있지. 기본의 터가 있기 때문에. 터기자 쓰니까 터가 있기 때문에 부처의 공덕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공덕을 쌓는 건 누구 몫이요? 내 몫이요. 그 공덕을 쌓는 거죠. 그게 불교 공부입니다. 기본을 알자고 하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요. 그래서 그 부처가 됐을 때 그 기본에서
부처라는 공덕을 쌓아 올려서 세상에 놔두어서 이 세상의 모든 뭐냐면 현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어우러지면서 적정할 때 부처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 가지고는 내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부처가 세상을 구제, 제도했을 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일어나고,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랐을 때 불교는 완성되는 거예요. 응? 불교는 완성된다면 기본 때문에 불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또 뭐 괜히 모르는 사람들한테 혼내기도 하고 했는데 요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마칩니다.